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공지영 장편 소설. 제발 좀 이제는 나이값을 하거라. 게다가 너는 교수잖아. 나 있는 데서나 가족들 있는 데서는 그렇다고 쳐도 사람들 있는 데서 그렇게 입바른 소리를 해야겠니? 요즘 누가 봐도 차분해지고 좀 좋아진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고 봐주는 줄 아니? 규정대로 하면 내가 빵 사가지고 가는 거, 네가 도시락 싸가는 거 다 불법이야. 나이는 30이 넘어가지고 언제 철이 들래? 네 말대로 영영 꼴통으로 살 테냐? 청파동 수녀원 앞길에는 벌써 낙엽이 날리기 시작했다. 고모가 몸살을 심하게 한 끝이라서 내가 청파동까지 고모를 모시러 간 길이었다. 아무리 내 입으로 내가 꼴통이라고 해도 내가 윤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윤수랑 교도관이랑 우리 꼴통끼리 친구가 되었다고 전화로 말을 했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또 한 달이나 지난 지금 나를 비난하는 고모가 나는 싫었다. 아마 아까 전화로 고모와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날 이후 무슨 소리가 귀에 들어갔는지 구치소장이 종교위원들에게 규율 적용을 엄격히 시키는 모양이었다. 그래도 나는 돈 때문에 사용시켜야 된다는 말은 정말 싫었어. 큰오빠라면 돈이 아니라 비용이라고 한참 우겼겠지. 똑같아. 공무원들 똑같다고. 아무튼 난 화났어. 고모는 화 안 났냐고. 그게 전임 소장으로서 할 말이냐고. 고모가 한숨을 쉬었다. 화나지. 화 당연히 나지. 니네 엄마가 왜 너 보고 나 닮았다고 하겠니? 내가 네 나이 때 누가 내 앞에서 그런 말 했었으면 나는 그냥 가서 머리를 콱 박아버렸지. 나는 하마터면 운전대를 놓칠 뻔했다. 그럼 나보고 왜 그러지 말라는 건데? 고모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효험은커녕 역효과만 나더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수녀원에서도 몇 번 쫓겨날 뻔했지. 그러니까 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고모, 수녀 맞아? 고모가 웃었다. 모르겠다, 유정아. 실은 고모도 그걸 모르겠어. 검은 옷만 입었다고 수녀가 아닌데, 성경만 들었다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데, 고모도 가을이 되니까 마음이 이상해. 저 아이들 혹시 올해 또 떠나보내면 고모도 이제는 더 못 살 것 같아. 지난번 집행 때 들어가셨던 김 신부님 3달 동안 그 충격으로 아무것도 못 하셨어. 아마 그래서 암에 걸리셨는지. 그 신부님도 나도 이제는 저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하는 거야. 고모가 한숨을 쉬었다. 나 역시 윤수를 만날 때마다 가끔 그의 눈앞에 둥그런 올가미가 내려지는 상상을 했다. 그럴 때 하얗게 질릴 그의 얼굴이 보이는 듯도 했다. 어찌 보면 윤수의 얼굴은 평소에도 늘 그렇게 조금씩은 질려 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 마음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가끔 사형 이야기가 나오면 친구들은 물었다. 그래도 교수 형이 가장 고통이 없다면서? 네가 물어봤니? 죽는 방법 중 이게 제일 낫죠? 하고 죽은 사람에게 물어봤어? 나는 괜히 핏대를 올리기도 했지만 선진국 중 일본과 함께 거의 유일하게 사형이라는 제도가 남아있는 미국의 경우도
사형제도로 교수형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전기 의자와 약물 주입, 그리고 올가미 중에 택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그걸 택하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윤수가 얼마 전에 안구 기증을 했다. 죽으면 자신의 안구를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못 보는 사람이 자신의 각막으로 빛을 보는 걸 생각하면 조금은 속죄하는 기분이 든다고. 내게 그걸 사인해 달라는 편지를 했더구나. 가족이 없어서. 우리는 낙엽이 휘날리는 길을 걸어 다시 그 방으로 갔다. 윤수는 모니카 수녀를 보자 이번에는 먼저 다가와 수녀님을 얼싸 안았다. 두 사람은 잠시 그러고 서 있었다. 조그만 모니카 고모는 커다란 윤수의 품에 안겨서 울고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늙으니까 자꾸 주책처럼 눈물만 많아지구나 했지만 울고 있는 모니카 고모를 보는 윤수의 얼굴도 어두웠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간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문득 단풍은 사실 나무로서는 일종의 죽음인데 사람들은 그걸 아름답다고 구경하러 가는구나 싶었어요. 저도 생각했죠. 이왕 죽을 김에 단풍처럼 아름답게 죽자고. 사람들이 보고 참 아름답다 감탄하게 하자고.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윤수는 오랜만에 모니카 수녀님을 만나서 그런지 좀 들떠 있었다. 아니면 안구 기증을 해버리고 나서 이제 제 육신조차 홀가분한 것이었을까. 윤수는 그날따라 말이 좀 많았다. 전에 제가 사고치고 처음 왔을 때 여기 17살짜리 녀석이 단순 절도로 들어왔다. 집행유예로 나갔는데 녀석이 참 똘똘하고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처럼 여기고 데리고 있었는데 나갈 때 다시는 나 만나지 말라고, 너도 자꾸 그러면 나처럼 된다고 타일러서 내보냈는데 그 녀석이 지난주에 또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도 단순 절도였다는데 휴대폰을 훔치다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검사 기록을 보더니 전과 한 번 있는 거 보고 그냥 구속시켜 버린 거죠. 그래 물어보니까 지난번 여기서 나갔을 때 이 앞길에서 혼자 3시간을 서 있었다는 거예요. 모니카 고모가 혀를 찼다. 어떻게 했겠어요. 갈 데라고는 없으니. 늘 공범이 되는 녀석들을 또 만났고 그래서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안 되겠어서 여기 계시는 사장님에게 이번에 저 녀석 나가면 기숙사에 있는 사장님네 공장에 꼭 취직 좀 시켜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사장님께서 평소에 저를 이쁘게 보셨는지 그러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사장님도 알아요? 내가 물었다. 윤수가 빙그레 웃었다. 이 안에 대통령도 장관도 재벌도 있잖아요. 사장 한 명쯤 없겠어요? 윤수는 자랑스레 웃었다. 그러고 보니 맞는 말이긴 했다. 그가 우리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리곤 고개를 떨구었다. 수녀님, 저 요새 요 꼬맹이들하고 편지질하고 있어요. 편지를 펴보니까 강원도 태백의 아이들에게서 온 것이었다. 잡지를 보다가 태백 어느 본교의 아이들이 학용품이 모자라서 고생한다는 기사를 읽고 우리가 넣어주는 자신의 영치금 얼마를 떼어서 매달 그리로 보내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고맙다는 답장을 한 모양이었다. 그렇게 먼 산골에서 외로운 아이들과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편지로 여러 번 오간 모양이었다.
편지마다 절절했을 것이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했다. 모니카 고모와 내가 편지들을 읽고 있는데 윤수가 겸연쩍은 듯 말을 꺼냈다. 수녀님, 그리고 실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사고를 좀 쳤어요. 편지를 뒤적이던 고모와 내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들하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말 좀 곱게 해라. 사고라고 하니까 놀랐다. 고모가 대꾸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니? 하고 제가 물었더니 그 아이들이 바다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산 넘어가도 산이고 산 넘어가도 산인데 바다가 1시간만 기차 타고 가면 있다는데 바다를 보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꼭 그 소원 들어주겠다고 했더니 이 녀석들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주소가 군포 우체국 사서함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들이 내가 무슨 군포시에 사는 돈 많은 사장쯤 되는 줄 알았는지 지네들끼리 작전을 짰다면서 내년 1월 1일 강릉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기로 결정했다고 편지가 온 거예요. 수녀님, 어떻게 하죠? 나는 윤수가 가끔 말을 꺼내던 그 동생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동생이 눈이 멀었다고 했었으니까 안구를 기증할 때 그 생각을 했다는 것도 알았다. 그가 말을 꺼내기 전까지 먼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 동생이 길거리에서 죽은 것까지만 알고 있는 나로서는 아이들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싶다는 윤수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 내가 해줄게요. 공평하진 않지만 약간 내가 손해지만 내가 그 아이들이 가는 비용 댈게요. 내가 말했다. 그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이왕 공평하지 않은 김에 하나만 더요. 사진 찍어서 보여주세요. 떠오르는 해랑 아이들 얼굴이랑 다 선명하게 크게 찍어주세요. 저도 바다가 보고 싶거든요.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랑. 그러면 제가 거기 가지 못해도 저는 기쁠 것 같아요. 나는 수첩에 적힌 주소를 받아 적었다. 적으면서 윤수는 이제 살아서 다시는 바다에 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또 윤수가 이 아이들이 바다에 가고 1998년에 해가 떠오르고 그리고 이 사진이 인화될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윤수는 어린아이처럼 짠! 하고 탁자 아래 두었던 것을 내밀었다.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였다. 투박한 나무가 십자로 겹쳐져 있고 그 위에 진한 회색빛으로 빚어진 예수가 매달려 있었다. 고모와 내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윤수가 웃었다. 대신 전 이거 드릴게요. 식사 때마다 밥을 조금씩 아껴서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들여다보았다. 진한 회색빛을 띄었던 것은 그 밥풀들을 짓이긴 손에 떼었다. 십자가 위에 예수 얼굴은 놀랍게도 윤수를 닮아 있었다. 길쭉한 얼굴에 흩어진 고스머리, 그거 그 할머니 전해주셨으면 해요. 우리는 모두 삼양동 할머니를 떠올렸다. 지난번에 편지를 드렸는데 아프신가 봐요. 눈길에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다고 했어요. 지금 하나 더 만들고 있는데 그건 수녀님 드릴게요. 그리고 유정이 누님, 윤수가 제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하나 꺼냈다. 푸른 아크릴에 붉고 가는 고무줄이 달린 목걸이였다. 내가 손을 내밀자 그가 아주 잠시였지만 내 손에 그것을 놓고 잠시 그대로 있었다. 그의 손은 아주 뜨거웠다. 내가 겸연쩍게 손을 뺐다.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제가 찼어요. 나는 고맙다는 표시로 그것을 목에 걸었다. 그는 그것을 칼도 없이 시멘트 바닥에 갈아서 만들었다고 했다. 플라스틱 재질을 수갑찬 손으로 갈았던 것이다. 하루 종일 갈고 그 다음날 갈고 호호 불어서 가루를 날리고 또 갈았을 것이었다. 2 분이 커플 목걸이 하셨네요. 이주임이 말했다. 우리는 웃었다. 모니카 고모는 아무 말도 없이 그가 만든 십자가를 제 품에 안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는 듯 했다. 윤수와 내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 십자가 역시 처형의 도구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 미사 때 윤수는 영세를 받았다. 그날은 목요일이었다. 나는 윤수의 영세 미사에 참석했다. 윤수의 영세명은 아우구스틴. 젊은 그는 이교도였고 창녀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을 했고, 그러나 어느 날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에 이끌려 성서를 펴들고 그리스도교 최고의 성자가 된 성인이었다. 그리고 모니카 고모가 그 이름을 딴 모니카 성녀의 친아들이기도 했다. 그날 미사에서 나는 구치소 봉사를 하는 다른 아주머니들과 함께 대강당의 성가대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보니까 윤수는 아주머니들이 가져다 준 흰옷을 입고 있었다. 흰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낯설고 신선했다. 강보에 쌓여진 아기처럼 윤수는 그렇게 흰옷을 입고 유치원에 처음 온 아이처럼 들뜬 얼굴이었다. 미사가 시작되기 전 국민 의례를 할 때 나는 앞으로 나아가 애국가를 불렀다. 고모의 부탁이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사람들 앞에서, 여기서 나가면 전과자인 이 사람들 앞에서 초코파이를 얻어먹으러 나오는 이 가짜 신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나는 그럼하고 했다. 윤수를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가짜였고 위선자였다. 나는 더구나 종교 교화위원이기까지 한 것이다. 이렇게 다 죽은 목숨이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다고 그는 말했다. 좋아서 잠 못 자보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는 말했다. 나같이 짐승만도 못한 놈을 받아주시니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그 윤수를 위해서 나는 강당 위로 올라가 10년 만에 마이크를 잡았다. 전주가 울려 퍼지는 동안 맨 앞자리에 앉은 사형수들 틈에 앉아있던 윤수와 나의 눈이 멀리서 마주쳤다. 나는 잠깐 미소를 지었는데 윤수는 아주 굳어 있었다. 동생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노래를 시작했다. 노래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윤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보니까 울고 있었다. 지난번 만남에서 윤수는 말했었다. 선고를 받았을 때, 아니 그 사람들을 죽였을 때 저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겁니다. 도와주시니까. 뛰지 못해도 괜찮다고, 걸음마부터 시작하라고 그렇게들 손잡아 주셨으니까. 실은 나도 울고 싶었는데 가슴만 마른 눈바닥처럼 갈라지는 듯 아팠다. 윤수는 울다가 성가대 쪽을 바라보았다.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멀리서 그와 나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흰 이를 드러내고 있는 힘을 다해 나를 향해 웃었다. 그의 흰 이빨이, 검은 고스머리가 새로 태어나는 동안에도 수갑에 묶여있던 손목이 내 가슴에 와서 박혔다. 미사가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었다. 윤수는 동료 재소자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웃고 있었다. 초코파이를 나누어 주면서 내가 어때? 하고 물으니까 유정이 누님도 나 믿고 딱 한 번만 예수님 믿어봐요. 내가 보증할게요. 정말 좋아요. 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윤수는 수갑찬 손으로 초코파이를 먹으며 내게 다시 말했다. 사형수였던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었대요. 그 사람이 자기 재임 기간 중에 사형 집행 안 할 거라고 했거든. 우리 형제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쩌면 집행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 당선자니까 그러더라고. 유정이 누님, 나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 수갑찬 손으로라도 아이들한테 편지 쓰고 나 수갑찬 몸으로라도 여기서 있는 힘껏 사람들에게 내가 받았던 사랑 전하면서 평생 그렇게 피해자들 위해 기도하고 속죄하면서 여기 수도원처럼 생각하면서 살면 나 그렇게라도 살아있으면 혹시 안 될까? 염치 없지만, 정말 염치 없지만 나 처음 그런 생각했어요. 그것이 내가 윤수를 본 마지막이었다.